안녕하세요. 승산개미TV입니다. 이번 영상에선 조금 무거운 종목에 관해서 얘기하려고 그래요. 이제 주식이 무거운 게 아니라 좀 마음이 무거운데, 요청해 주신 분들이 있어서 한번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이 뉴스라는 게 저 같은 경우는 참고는 하는데, 물론 그 뉴스가 이제 악재도 되고 호재도 돼요. 하지만 뉴스를 너무 많이 접하고 판단을 갖다가 이제 뉴스의 판단을 갖다가 주식에 접목을 하기 시작하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보다는 내가 싫어하는 건 안 보게 되고 또 내가 좋아하는 면만 보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뉴스를 배제하고 객관적인 상황에 관해서만 HLB하고 HLB 생명과학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최대한 투자자분들한테 누가 되지 않도록 자세하게 설명하고 항상 저희 송산TV는 그 개인분들이 시장에서 크게 성공하길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주포들의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걸 잘 보고 큰 수익으로 나오길 바라고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은 참고 정도로 알아주시고요. 최대한 객관적으로 어떤 뉴스에 이런 거를 접목하지 않은 기술적인 부분에서만 이렇게 접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HLB 생명과학 이 두 종목에 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HLB입니다. 일단 먼저 HLB 설명드리기 전에 이 종목이 무조건 괜찮습니다. 믿고 기다리시면 언젠간 돌아 나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 못 드리는 거 먼저 양해 부탁드릴게요. 왜냐면 주식이란 어떻게 될지 모르죠. 신도 모르는 게 주식이에요. 그 모든 걸 다 알고 있다면 전 재산 다 갖다 넣어야죠. 무조건 올라간다는데 그런 건 없는 거고요. 정확한 판단하에 주식은 말씀 그대로 이 대응의 영역이죠. 예상의 영역이 아니라 물론 주식을 살 때는 예상의 영역이긴 해요. 하지만 일단 매수를 한 다음에는 철저하게 대응하는 것이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잘 대응하냐에 따라서 큰 손실을 빠져나올 수도 있고 추가 손실을 입지 않을 수도 있어요. 세계적으로 보면 항상 이런 건 있었죠. 예전에 리먼 사태도 있었고 9.11 테러도 있었고 이번에 코로나 때도 있었고 우리나라 지수가 엄청나게 무너졌을 때 마찬가지로 큰 악재와 함께 이렇게 3월달에 이렇게 급하게 무너지는 엄청난 이런 큰 악재들도 있었고 이런 큰 악재들이나 이런 건 항상 시장에 존재하기 때문에 항상 주의해서 이렇게 투자에 임하셔야 됩니다. 항상 주식시장은 이익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고 손실에 초점을 맞춰서 최소한의 손실로 빨리 빠져나오는 게 중요하고요. 수익을 볼 때는 좀 크게 보고 해서 손실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시킬 수 있을까 하고 초점을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한 전략의 첫 번째입니다. 자, HLB를 보면 일단 월봉의 추세를 볼게요. 자, 이 친구가 월봉에서 추세를 봤을 때 사실은 우상향을 잘 유지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잘 유지하고 있죠. 아직도. 근데 이 끝에가 지금 보면 각도가 이렇게 이 선은 잘 지키고 유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고점이 높아지다가 근간에 특히 이 제약주들이 자꾸 조정을 거쳤죠. 안 그래도 제약주가 조정을 거치는 와중에 이 악재가 터져서 더 심하게 이제 무너진 경향이 있는 게 이 바로 HLB와 HLB 생명과학이죠. 이 월봉에서 이 기술적으로 보면 이 가격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죠. 항상 가격이라는 게 일률적일 수는 없죠. 만약에 가격이 똑같다면 이 선이라는 게 일자로 갈 건데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5개월 이동 평균선, 10개월 이동 평균선 이런 게 산같이 이렇게 되기도 하고 언덕같이 이렇게 되기도 하죠. 자, 5개월 이동 평균선이라는 건 말 그대로 5개월 동안의 그 종가를 더해서 나누기 5를 한 거죠. 한 달 한 달 더해서 선으로 그려놓은 게 5개월 이동 평균선인데 그냥 편하게 5개월 평균값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주식이 그렇게 산 같은 걸 그리면서 일종의 고점에서 떨어질 때는 매물대라는 걸 형성을 해요. 자, 이렇게가 되죠. 그래서 이때 매물대가 있고 이때 매물대가 있고 이때 매물대가 있는데 이러한 매물대들을 돌파해주고 나가는 자리가 바로 이 중요한 변곡점, 즉 딱 꺾이는 이 지점. 자, 이렇게 되면 딱 이 지점을 돌파하고 나갈 때가 바로 이 주식이 큰 상승이 이어질 때예요. 자, 이렇게 두 개가 생겼죠. 자, 이렇게입니다. 자, 이걸 돌파하고 안착하면 상승이 이어지는데 첫 번째로 이 매물대의 변곡점을 바로 이때 날짜로 보면 이때가 17년도 11월 달에 돌파를 했어요. 이 친구가 17년도 11월에 돌파를 했다는 얘기는 이거 안착만 잘해주면 계속 상승한다는 얘기죠. 자, 상승을 했고 단 한 번도
이 밑으로 내려온 적은 없죠. 자, 코로나 때도 잠깐 밀렸지만 결국은 이 위에서 끝나는 이렇게 된 거죠. 자, 이 밑에 가격은 역사의 가격이 된 거예요. 난 이 밑으로 안 갈 거야. 자, 그러면서 두 번째 상승이 이루어졌고 두 번째 변곡점이라는 게 생겼어요. 바로 18년도 9월 달입니다. 이 자리가 되죠. 자, 그러면 이때랑 똑같은 역사를 살펴보면 이거랑 같은 나이 가격을 안 갈래를 만들어야 되는데 못 만들었어요. 이 친구가 19년도 10월 달에 돌파는 해줬지만 이렇게 다시 한번 떨어지게 되죠. 19년도 11월 떨어지게 되고 이렇게 이제 3월 달에 코로나 때도 다른 친구들에 비하면 또 크게 무너진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딱 조정을 거치고 바로 옆으로 가기 시작해요. 주식이. 그러니까 이 자리를 안착하지 못했지만 이제 박스권을 가게 되죠. 자, 이렇게가 됩니다. 이 박스권을 이렇게 그려놓으면 이렇게가 돼요. 자, 주식은 지켜줘야 될 자리는 반드시 지켜줘야 되고 뚫어줘야 될 자리는 반드시 뚫어줘야 돼요. 그래야 박스권 상단 돌파, 가장 기본적인 박스권 매매죠. 박스권 돌파 안착을 했으면 이 친구는 여기서 크게 날아갔을 테고 박스권 하단 실패한 거, 즉 깨지고 내려오면 큰 하락으로 이어지는데 이 친구는 어제 박스권 하단을 깼어요. 사실 제가 어제 이 H1비하고 H생명과학 영상을 찍을까 하다가 하루 만에 많은 걸 판단하기에는 여러 가지 또 상황이 있어서 하루를 더 지켜보고 오늘 찍게 됐는데 기술적으로 보면 정확하게 박스권 이탈한 거죠. 잘 지켜오던 가격. 그러니까 3월 달에 우리나라가 코로나 사태 때로 굉장히 힘들었을 때 그때도 저가가 69,200원이었었어요. 69,228원 이 정도인데 여기서부터 이 고점인 여기를 박스권을 잡았을 때 이 자리를 하단 이탈한 거죠, 지금. 그러니까 박스권 이탈을 해놨기 때문에 이제 추세 하락이 이어질 수 있는 이런 위험한 상황이 된 거예요. 사실 아침에 이게 살짝 반등했을 때 뉴스가 떴더라고요. 드디어 반등하는가 뭐 이렇게 해서 떴는데 사실 우리나라 시장은 항상 9시부터 9시 30분, 10시 사이가 제일 복잡하고 시끄러워요. 그래서 보통 매수는 장 후반에 많이 하고 매도는 장 초반에 많이 하는 게 이 단타 하시는 분들이나 일반적으로 주식 오래 하시는 분들은 시장의 섭리에 대해 잘 알죠. 자, 이렇게 월봉에서 길게 박스권을 그렸다는 얘기는 주봉에서도 당연히 엄청난 박스권에 있었죠. 자, 이렇게가 됩니다. 여기부터 자, 여기까지죠. 이 박스권도 지금 깨고 내려온 거죠. 자, 이렇게가 엄청나게 중요한 박스권인데 이 자리도 깨고 내려온 거죠. 이 이격이 깔끔하게 모인 상태, 즉 5주선, 10주선, 20주선, 5주간의 평균 가격, 10주간의 평균 가격 이런 모든 이평선들이 깔끔하게 모였을 때 방향을 상향으로 틀면 굉장히 파워풀한 모습이 보여지지만 이렇게 하단으로 틀면 하단으로 틀었을 때 위험성이 있어요. 또 하나 그 월봉주봉에서 들었다 보니까 일봉에서는 말할 것도 없이 이렇게 긴 박스권이 보이시죠. 엄청나게 긴 박스권에 있던 거예요. 그리고 최초의 지지선,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될 최저점의 지지선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87,000원대였었어요. 자, 이 자리까지 다 이탈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친구의 이제 향후 방향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걱정하지 마세요. 무조건 올라갈 건데 이렇게 말씀 못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일단 단기적으로는 엄청난 악재가 되고요. 반등할 시점을 찾기에는 조금 이제 시간은 걸릴 상황이 됐는데 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예전에 이탈하지 않았던 즉 이때 19년도 7월 달에 지켜주던 이 가격 이렇게가 되죠. 이 가격이 있고 이 가격 전에 중요하게 지켜놓은 변곡점 하나가 있어요. 자, 언제냐면 44,000원대 바로 이 가격이죠. 이 친구 심하게 밀리면 만약에 60개월 선, 즉 수급개월 선인 60개월 선을 지지를 못해주면 여기까지 떨어질 수 있는 이 상황이 돼요. 또 하나 분할 매수나 만약에 물타기를 생각하고 있다면 절대 지금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않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고 모든 투자의 판단은 본인에게 있어요. 주식을 추가로 분할 매수하거나 물타기를 할 때는 반드시 이렇게 떨어질 때 급하게 하는 게 아니고 일단 소나기는 피하고 그랬다고 일단 내비두셔야 돼요. 한참 내비두면 자기들도 떨어지고 팔 물량 나올 만큼 나온 다음에 그래서 옆으로 가요.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이렇게 옆으로 가는 구간이 생겨요. 이렇게 반드시 옆으로 가는 구간이 생기고 거래량 실리고 황금일선 돌파 안착, 즉 계속 떨어지다가 언젠가는 이제 거래량이 이제 죽겠죠. 죽고 없어지고 옆으로 가서 이렇게 돌아 나갈 때가 있어요. 자, 분할 매수도 거기서 하셔야 되고 물타기도 그 시점에서 하시는 게 맞아요. 자, 주봉에서 보시면 아까 월봉에서 그렸던 변곡점 이 44,000원대까지 이렇게 보이는 지금 이런 상황이 됐는데
이 월봉의 변곡점까지는 지지해준다고 봐야지만 이것도 지지 못해주면 아주 위험해져요. 근데 그렇게까지 되지 않는다고 보면 저 최초의 월봉의 변곡점까지가 엄청 중요한 가격이고요. 이때 가격은 15년도 7월 달에 고점인 가격이에요. 즉 역사 쪽의 가격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떨어지기는 좀 버겁다고 보는데 어쨌거나 주식은 신도 모르니까 한 번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됩니다. 명심하셔야 될 거는 꼭 지금 막 급하게 떨어질 때 하는 게 아니고 멈췄다가 거래량 없이 옆으로 횡보하거나 길게 가다가 거래량 실려 들어오고 살아날 때 이때 하셔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 상황은 차트를 뒤집어 보면 간단해요. 저희들 보통 뇌동매매라고 그러죠. 뇌동매매할 때 막 급하게 올라가는 거 쫓아가 사죠. 그만큼 주식이 좋아 보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 친구를 차트를 한번 뒤집어 볼게요. 자, 이렇게 되죠. 뒤집어 보니까 엄청나게 파워풀하게 올라가고 있죠. 주식이 엄청나게 파워풀하게 올라가고 앞에 있는 모든 거래량을 잡아오는 초대형 대량 거래가 터졌습니다. 이 친구 좀만 기다리면 아마 5일선만 더 딛고 돌아 나갈 거예요. 엄청 강력하죠. 이거는 거꾸로 봤을 때이니까 거꾸로 해석을 하면 자, 엄청난 대량 거래를 맞고 지금 밑으로 밀린 거예요. 엄청 밀려 있고 떨어지는 거니까 위험한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갑자기 어떤 뉴스가 나올 거야, 좋은 뉴스가 나올 거야, 시총이 몇인데 걱정하지 마, 무조건 돌아갈 거야, 이렇게 판단하시기보다는 냉철하게 주식을 잘 살펴보고 이 친구가 어디서 지지를 하고 또 어디서 돌아 나갈 것인 거를 정확히 판단한 다음에 딛고 돌아 나가고 안정이 되고 또 회사에서 나오는 판단, 또 그 공시에 대한 왜 반박이 있었죠. 그런 거에 대한 나온 걸 정확히 판단하고서 그때 돌아 나갈 때 다시 매수해도 전혀 늦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모든 매수 주체들이 다 빠져나가고 있죠. 보시게 되면 아침에 살짝 반등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지금 외국인 다 빠져나가고 기관들도 많이 팔고요. 금융투자, 투신, 보험 할 거 없이 특히 연기금도 많이 팔았고 연기금은 요새 전체 파는 입장이니까 자사모펀드도 빠져나갔습니다. 근데 기타의 기타는 좀 들어오긴 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수급이 꼬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또한 주식이 떨어지거나 조정받을 땐 거래량이 실리면 안 된다는 게 기본적인 건 다 알죠. 근데 아마 본인들이 투자하신 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자꾸 좋은 생각만 하게 되죠. 물론 긍정적인 생각은 좋아요. 이 회사가 나쁜 회사도 아니고 재물을 잠깐 볼까요? 현금 유보율이 1700%의 부채 비율이 최고예요. 현금은 많이 있고, 그리고 재무적으로는 게 나쁜 회사는 아니죠. 물론 영업이익이, 제약주는 원래 R&D 투자 비용이 크기 때문에 적자가 나는 폭발주는 이제 어쩔 수 없지만, 또 명심하셔야 될 거는 반드시 떨어질 때 떨어지는 소나기를 잡지 말고, 주식이 좀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고, 이제 매도 물량이 어느 정도 나오다가 결국은 끝없이 매도할 수는 없죠. 끝없이 주식이 상승할 수만은 없듯이 또 끝없이 하락할 수만은 없어요. 멈춰서 거래량이 없고 옆으로 가면서 자리 잡고 돌아 나갈 때 분할 매수라든가 물타기를 해서 폭락가를 낮춰놓고 기다리시는 게 제일 좋고요. 어쨌거나 이 상황하고 사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고 수급적인 문제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 살펴볼 종목이 그 HLB 생명과학인데요. 자, HLB 생명과학도 상황은 좀 비슷해요. 이 HLB랑 같이 움직이는 종목인데 역시 이렇게 쭉 우상향을 잘 유지하고 있어요. 아직은 이 기조가 잘 살아는 있는데 자, 중요한 거는 마찬가지로 이 친구도 월봉에서의 중요한 변곡점이 생겼죠. 이렇게. 근데 이 변곡점 돌파 안착을 못하고 일단 저번 달에 벌써 5개월 선을 깼어요. 사실은 주식은 첫 번째 장기 조정의 하락의 확증은 5개월 선이에요. 예를 들면 요렇게 18년도 7월 달에 5개월 선을 툭 깨놓고 정고점도 불화 못하고 또 깨게 되면 이렇게 쭉 무너지는 것처럼 또 19년 20년도 1월 달에 5개월 선을 깨면 이렇게 무너지는 것처럼 벌써 이 친구는 1월 달에 깨는 거예요. 위험 신호는 저번 달에 있던 거죠. 자, 그런 상관없이 어차피 제약주가 조정권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다고 치더라 하더라도 이번 달에 벌써 이제 강하게 밀고 내려왔기 때문에 조금 걱정이 되는 상황인데 이 월봉에서 가장 중요한 이 바로 앞전에 변곡점이 있어요. 즉, 요 자리가 되는데 이 자리가 20년도 8월 달에 형성된 거예요. 주식이 밀리다가 나 이제 그만 떨어질래 돌아 나갈래 하고 탁 돌아 나갔죠. 이 자리가 바로 그 앞전에 생긴 이때 변곡점을 깨지 않겠다는 즉, 난 이 자리 밑으로 안 내려갈 거야 하는 어떤 무언의 힘이 있던 거예요. 근데 이 자리가 깨졌다는 얘기는 이때 대량 거래가 실리면서 올라간 이게 무의미해진 거죠. 이제 내려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철저한 대응이 필요한데
이 HLB하고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길게 중요하게 깨지 않아야 될 이 자리, 즉 주봉에서 벌써 이렇게 위험하게 보이는 이 오주선들을 다 이탈했기 때문에 벌써 위험 신호는 있었고요.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될 이 변곡점도 깼습니다. 주식은 변곡점을 돌파할 때 강한 거래량을 싣고 돌파하면 강력하게 파워를 실으면서 올라가요. 자, 이 친구도 차트를 한번 뒤집어 볼게요. 자, 거꾸로 이 주식이 우리가 상승하는 추세에서 봤다고 하면 이렇게 가장 저항선으로 작용하던, 엄청나게 저항선으로 작용하던 자리를 딱 뚫었습니다. 이 친구 여기만 지지선으로 삼을 수 있으면 추가로 큰 상승이 보입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제 영상을 자주 보시는 분들은 알지만 저는 꼭 이렇게 설명을 많이 드리는데, 이거는 차트를 거꾸로 봤을 때 얘기죠. 자, 그럼 원상태로 돌려놓으면 거꾸로 해석이 가능한 거죠. 중요한 박스권 하단을 이탈했고, 이탈할 때 거래량이 실렸기 때문에 추가로도 하락이 무너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돼요. 일봉에서도 보시면 오늘 아침에 잠깐 올라가는 치켓에서도 결국은 항상 우리나라 시장 아침이 복잡하다고 그랬죠. 시끄럽고 정신없고 상승을 해줘요. 이 친구도 이제 투자자 정보를 잘 보면 자, 개인이 샀고 외국인 기관 투신 금융 투자 다 팔았죠. 자, 사모펀드 다 팔고, 자, 그렇게 되면 외수 주체들이 다 팔고 있는 느낌, 빠져나가는 느낌 분위기인데, 중요한 거는 일봉에서도 앞전에 지켜준, 그러니까 이 중요한 대량 거래가 터진 때가 있었는데, 자세히 보시면 이 앞에 있는 작은 거래량들을 전부 돌파하는 대량 거래가 언제 최초에 나왔냐면 20년도 8월 달에 나왔어요. 나 이제 출발할 거야. 그래놓고 땅 출발했죠. 이 출발한 세력들의 지켜주던 가격이 여기였는데 이걸 깬 거예요, 오늘. 자, 이걸 깼죠. 자, 그러니까 이 친구는 더 무너질 수도 있고, 저 자리는 다시 중요한 저항선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 앞전에 설명드린 거하고 똑같아요. 어차피 벌어진 일이고, 어떻게 상황은 어떻게 될지 모르죠. 또, 들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테고, 신규로 매수하실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똑같아요. 떨어지는 소나기, 즉, 급하게 막 싹 날라오는 총알을 일단 미리 마구 맞지 않는 게 좋아요. 내비두시는 게 제일 좋아요. 떨어질 만큼 떨어지고 날아갈 만큼 날아가고 가만히 내비두시면 자기가 알아서 이제 어느 정도 때가 되면 이렇게 떨어지던 많은 매물대들도 멈춰지고 옆으로 가게 되고 조용하게 가다가 드디어 반등의 타이밍이라는 게 올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그때 분할 매수를 하고 물타기를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 같습니다. 절대 떨어지는 거 금방 반등하겠자고 사시면 안 돼요. 더군다나 거래량이 실렸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현금 유보율은 1200%에 부채비율이 12%로 현금이 많은 회사라 재무적인 문제가 크게 없기 때문에, 물론 영업이익에 관한 문제는 있는데 어디서 뭐 그 제약주들은 거의 다 절이니까 R&D 비용 때문에 어쩔 수가 없죠. 그러니까 꼭 명심하셔야 될 거는 떨어지는 소나기를 미리 잡지 마시고 기다리셨다가 안정되고 옆으로 길게 가고 또 이제 조용히 이렇게 상승 부세를 잡을 때가 있어요. 또 해결이 잘 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될 때 모든 걸 다 접한 다음에 그때 진입하셔도 절대 늦지 않다는 거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좀 걱정이 돼서 반드시 좀 잘 반응을 해서 회사에서도 대처를 잘하고 좋은 상황이 생겨서 HLB나 HLB 생명 가지신 분들이 다시 한번 좋은 성과로 나올 수 있고 큰 손해 없이 시장에서 나왔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자, 이상 영상 마칠게요. 감사합니다.